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비쌌나? 메이플자의 보류지 29가구 중에 6가구만 팔렸습니다. 메이플자이가 전격적으로 조합 측에서 보류지를 29채 내놓으면서 관심이 굉장히 집중이 됐는데, 이거 나오면 뭐 하냐고. 가격이 천정부지라서 손에 닿지를 않는데. 아니, 구름처럼 둥둥 떠다니는 거 눈으로 보기만 하는데 어떻게 손으로 잡을 수가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29채 가운데 28가구 매물 중에 5가구만 팔리는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가격 또한 이제 기가 막히죠. 5구제곱 낙찰가가 이 입찰가 35억보다 2억 원 더 높은 37억 원이고요. 그리고 84제곱 보유지 매물이 45억 최저 낙찰가, 1억 원 더 높은 46억에 배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살짝 더 가격을 쳐주고 샀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메이플자이 보류지가 과연 이마만큼의 이 가치 판단 기준에 준하는 그런 가치력을 증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표가 뜰 수밖에 없죠. 앞으로 강남구의 아파트 자체 시세가 상당 부분 지나온 부동산 시전의 사이클을 고스란히 벗어나는 궤적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만큼 동서남북 전방위로 압박해오는 지금 한국 아파트 완전히 지금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빚이 많다는 것, 부채가 많다는 것, 그리고 그걸 센터로 해가지고 가치를 키워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하부 구조가 완전히 지금 한 번에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많다라는 얘기인데, 대출 엄청나게 육성해가지고 쫙 풀어서 아파트값 천정부지로 올려 세운 그 결과 2025년 자본시장의 대변화의 지각 변동에 의해서 엄청난 대조정기를 겪을 가능성, 이거 꼴뚜기 망둥이 할 것 없이 뛴다고 상일동에서도 보류지가 나왔는데, 아니 공인중개사까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가격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5구제곱 기준 12억 6천만 원이 나왔어.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보류지 가격을 던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고덕주공 7단지 아파트 재건축에서 지은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여기도 5구제곱 2가구가 그리고 122제곱 1가구가 나왔는데요. 5구제곱의 경우는 12억 6천, 그리고 122제곱은 20억 5천. 야, 아무리 그냥 강동구라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아파트 값을 집어 던지니까 이거 거의 집어 던지는 수준 맞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지금 이걸 과연 잡을 사람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아니 20평대가 12억 6천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리고 122제곱은 20억이 넘어. 그러니까 2017년 분양을 했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신축 분양가 거의 혀를 내두를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아파트 시장 셀프 부풀리기에 전념하고 있는 거 위기 이전에 오는 전형적인 전조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 거래 현장에서는 금매가 몇 억씩 지금 쑥쑥 빠지고 있습니다. 옥수수알 툭툭 떨어지듯이 그냥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실거래 자체가 허허실실 전법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가격 쳐올려 놓고 실거래 또 막후 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을 내리는 그런 전법으로 가는 전형적인 이 거래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여보 시리즈도 다시 등장하고 있죠. 우리 집 40억 넘었는데 엄마도 이겼어. 들썩이는 잠실. 그러니까 잠실 아파트 대부분이 토제가 해제되면서 굉장한 거래량, 거의 점핑 수준의 거래량을 보였고, 그 거래량만큼 또 거래가도 굉장히 뛰었었습니다. 20년 표류해왔던 이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49층 5,962채로 다시 어마무시한 지금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마 아파트가 굉장히 관심을 받게 되면서 30억에서 31억으로 이 4월 5일자 거래가 올라왔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재건축에 대한 이 영향, 바람 고스란히 지금 맞고 있는 거고, 그러나 이 잠실 주공 5단지가 평당 9,355만 원, 그리고 잠실 엘스가 8534, 리센츠 8383, 트리지움 818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 잠실이 지금 토제 재지정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자물쇠로 딱 걸어 잠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일단 잠실 헬스를 보면 31억에서 3월 22일
29억으로 약간 하향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3월 24일이 토호제가 재지정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토호제가 여전히 지금 적용된 상황에서도 29억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잠실 아파트가 계속 묶일 수밖에 없는 규제의 어떤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 현상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전세가도 마찬가지죠. 전세가도 지금 약세 현상 보이고 있고요. 11억 정도, 9억에서 11억 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리센치 역시도 지금 최고가 40억을 찍었는데 33억 9천 선에서 3월 22일 거래가 되고 있죠. 여기도 3월 24일 이전에 거래가 됐는데 거의 뭐 최고가 대비 뭐 7억 정도 빠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세가 역시도 16억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뭐 21억에서 거의 뭐 14억까지 갔던 그런 전세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액면으로 봐도 이 송파구 잠실동은 리센치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세가 굉장히 굵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3월 24일 이후 거래는 거의 없어. 잠실에서도 3월 22일 이후에 매매 거래 없습니다. 리센치도 3월 22일 이후 거래가 없죠. 왜냐? 3월 24일에 토호제가 다시 재지정됐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잠실동 아파트가 그렇게 인상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지표로도 지금 잠삼대청, 지금 토호제가 해제가 되고 재지정된 이쪽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위주로 거래가 쭉쭉 올라섰었는데, 특별히 잠실동이 뭐 어마무시 거래를 기록을 하고 다시 재지정되면서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그만큼 지금 앞으로 이 펼쳐지게 될 잠실 쪽의 아파트 값은 상당 부분 지금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규제 하나에 의해서 집값이 이렇게 거의 극과 극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하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거 토제 해제 지정이 반복되면서 한국 아파트 시장에 거의 뭐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거죠. 그만큼 이게 호가세 들어올려 또 기대 심리 부풀려 이런 식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파트 값을 들어올리기 위한 펌프질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심한 롤러코스터가 아니야. 결국 자본시장의 지형 변화도에 민감한 한국 부동산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아니라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궤도를 이탈해 버릴 정도로 그 정도의 강도로 강력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은 지금 강남이 일본 도쿄의 2배가 넘습니다. 10억 가지고 있으면 강남에서 아파트 못 사잖아. 근데 도쿄 가면 집을 2채 살 수 있어. 그 정도로 경제적 기반이 아주 단단한 일본에서도 주거 비용이 그래도 한국보다는 2배 정도 더 안정적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한국은 너무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강남 집값 자체가 좀 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매물도 이런 어떤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86,000건에서 지금 87,000건으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죠. 매물은 지금 간보기 수순에 와 있고, 이 간보다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배짱 부리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 탈장될 수도 있다. 그만큼 그 정도의 이 자본시장의 충격이 한국 아파트 시장에 직격해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 폭풍전야입니다. 폭풍전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격을 띄우는 건 그만큼 엄청난 위기가 다시 뭐 본물처럼 터져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조현상인데, 아마 매물은 10만 건 육박 시간 문제일 것 같고요. 갑자기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무서운 전조현상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가격이 이 집값 자체가 정상화되지 못하면 부채 물고 있는 이 투매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 환율 불안에 금리는 계속적으로 고점에 물려 있어. 그리고 자기가 어렵게 산 그 집값, 그 자산 가치는 대부분 대출로 마련한 이 자산 가치이기 때문에 던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퇴로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아파트 거래량 역시도 지금 뭐 3월 달에 엄청 실이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뚝 떨어진 거 보세요. 4월 달은 1160건에 지금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4월 지금 중순 넘어가고 있잖아. 그 정도로 지금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쪼그라들고 있는 건데,
지금 기존의 거래량은 거래과 무관했다. 뭐 이전 부동산 사이클은 그런 어떤 좀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거래가가 질적인 거래가 높았지. 근데 이걸 또 질적인 거래라고 부를 수 없는 게 투기 세력들이 어마무시 몰려가지고 가격을 뭐 완전히 들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래가가 거래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아서 거래량이 적어도 거래가가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 완전히 전적으로 수요 집중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이 거품들이 계속해서 그 투기의 어떤 요소들을 걷어내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손절을 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가격 셀프 단속, 이제 스스로 가격 기준선을 정하지 못한다는 얘기. 전적으로 대외 변화에 의해서 움직여갈 수밖에, 그러니까 떠밀려 간다고 그러죠. 등 떠밀린다고. 그 정도로 아파트 가격 자체가 굉장한 어떤 이 변화를 보이게 될 겁니다. 이제껏 이렇게 뭐 극적인 집값 조정기의 대전환점이 있었던가라는 그런 의문부호를 딱 찍을 정도로 지금 동서남북 어디에도 집값을 들어올릴 만한, 우상향 궤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견인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변수가 없다는 얘기. 다 악재입니다. 호재라고 하면 다 비껴가고 악재는 그냥 엄청 실이 그냥 너무나 좋아가지고 부둥켜 안는 것처럼 악재는 부둥켜 안지 않고 그냥 피해 나가는 게 정상인데 이게 지금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DH퍼스트의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뭐 신축 아닙니까? 재건축 통해 가지고 아파트 뭐 번듯하게 세워놓고 지금 강남 쪽에서 엄청난 시세 견인력으로 아파트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 분담금 폭탄 맞고 있어요. 거의 뭐 780억 정도 되는 그런 분담금을 떠안게 생겼는데 뭐 세대별로 1,500만 원 정도 추가 분담금 그냥 완전히 뭐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1년 반 전에 입주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등기가 지연이 돼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완전히 렉이 딱 걸렸는데 추가 분담금 784억 원 관련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다 통지를 했죠. 그만큼 조합원들 5,132명이 내야 할 금액이 1,500만 원 상당으로 굉장한 어떤 부담을 떠안게 됐는데 이제 뭐 재건축 아파트가 황금알을 낳는 거이가 아니라 이제 뭐 분담금으로 부채를 낳는 아파트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자산의 위상은 깨지고 있다. 그만큼 고점에 딱 물려있는 아파트들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있는 테러를 발견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금으로 가고 있는 자본은 더 이상 이제 한국의 금에 해당하는 아파트 시장에 브레이크를 딱 걸고 있고 실질적으로 액면적으로 볼 때도 뭐 골드를 향해서 가는 이 자본은 뭐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거고 아파트 시장으로 가는 한국인의 어떤 입장에서 보자면 아파트는 골드 아니었습니까?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들. 근데 이제 더 이상 자본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초절정의 비용 증가로 멍투성이 된 집값은 주거비용 치를 만큼만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이제 뭐 비트코인 자체도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금만 정말 골드가 되는 그런 이유는 완벽한 안전자산을 사람들이 이제 추구할 수밖에 없는 절벽에 매달린 심정이라는 얘기죠. 국내 금값 보세요. 밤새 뭐 또 조금씩 오르다가 0.14%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앞으로의 모든 자본은 완벽한 안전자산이 아니고서는 검증되지 않는 자산에는 그 자본이 흘러들어가지 않는 것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DH퍼스트의 아이파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무슨 입집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분양가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15평이 6억, 25평이 12억, 51평이 21억이야. 근데 지금 시세가 어떠냐? 15평이 지금 14억, 그리고 25평이 분양가가 12억 했는데 지금 34억. 거의 따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51평이 21억 했는데 지금 54억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슨 일로 나오게 되면 분양가 15평이 6억인데 전세가가 6억 7천. 분양가 쳐낼 수 있죠. 그리고 25평이 12억인데 전세가가 16억. 충분히 쳐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1평이 21억인데 전세가가 28억. 이건 뭐 쳐내고도 훨씬 남네. 그 정도로 지금 아주 매력적인 어떤 무슨 이집집이 될 것 같고, 뭐 김포에서도 8년 전 가격에 전국민 줍줍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용 7, 8제곱, 그러니까 30평대가 3억 6천만 원에 나왔어요. 백이동 1301호. 굉장히 뭐 서울 접근성이 좋다고 하는 김포, 뭐 차는 무진장하게 막힙니다.
뭐 그런 단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심정적으로는 서울하고 가까운 그런 경기도권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3억대 아파트 30평이라는 건 굉장히 또 매력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규제 여부도 비규제 지역이고 재등촌 제한 없고요, 전매 제한 없고 거주 의무 기간 없고 분양가 상한제는 딱 박혀가지고 적용이 되고 있는 또 이런 디포 하나 아니면 이 김포 아파트 메트로타워 예미지 단지 뭐 여기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성이 좀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고려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앞으로 자산의 상대적 가치 박탈감은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더 골이 깊어지고 진정 골드러시를 하고 있는 자본은 확실한 안전자산 이외에는 모든 자산들을 상대적으로 버려버리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특별히 한국의 아파트 시장, 그만큼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을 고스란히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아파트 시장의 가격은 엄청나게 흔들거리는 그런 어떤 일들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가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게 현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앞으로 상대적 가치, 그러니까 자산의 어떤 가치가 자본시장의 대변화에 의해서 뭐 움찔움찔 움직여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게 되겠고요. 잠실 아파트가 뭐 들썩들썩 거렸다는 그 모든 말들은 이제 거품으로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난리가 날 정도로 엄청난 지금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롤러코스터 궤적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을 만큼 한국의 아파트 시장은 굉장한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